하루 종일 달고 사는 휴대폰과 컴퓨터. 그렇다 보니 손목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도 많다는데요. 손목 질환, 과연 어떤 분들이 이 고통을 호소하셨을까요? 랭킹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방송인 왕정훈 씨의 아내 김미숙 씨, 주부들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주부 대변인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데요. 최근 가족들이 집밥을 자주 먹다 보니 주부들의 손에는 물 마를 날이 없다고 하는군요. 주방에서 칼을 쓰고 행주를 짜고 청소기를 돌다 보면 손목이 시큰시큰거린다는데요. 결국 김미숙 씨도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답니다. 주부들의 고통, 손목 질환,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톡톡 튀는 연기에 토크 프로그램까지 종횡무진하는 배우 정가은 씨. 10만여 명의 팔로워를 둔 SNS 강자이기도 한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과 다발성 염증을 진단받은 정가은 씨는 손목 보호대를 한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치료 기간 동안은 휴대폰 사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며 팬들의 양해를 구한 정가은 씨. 손목 치료 잘 받으시고 손목에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좋은 소식들은 종종 올려주세요. 자, 오늘 저희에게 손목의 중요성, 손목 질환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 정형외과 전문의 장규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먼저 손과 손목에 대해서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손, 그냥 뭐 우리가 뭐 맨날 보니까 그냥 뭐 마디로 그냥 이루어졌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구조로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손에는 이제 우리 신체 부위가 가장 많은 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관절이 많기 때문에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손가락 뼈가 많이 있습니다. 총 이제 19개의 손가락 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손목뼈는 약 8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손가락을 굽히는 이제 굴곡관과 손가락을 피는 신전관 그 사이사이에 이제 그 신경과 혈관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뭐가 많네요. 네네. 뼈 숫자도 많고, 예, 맞습니다. 예. 뭐 관절 숫자도 많고, 예. 그러죠. 예. 자, 우리가 이제 손목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게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네네. 왜 느닷없이 손목에 터널이 들어가? 네네. 네, 설명을 아니, 좀 터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네. 그 산에다 뚫은 걸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손가락을 굽히는 이제 굴곡관이라고 한 예. 그 인대가 있는데요. 네. 이 인대가 이제 보시면 이 공간으로 다 지나가게 되고요. 그 사이로 노란 이런 신경들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노란 게 신경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 터널이 만약에 이제 좁아지거나 그러면 네. 이 신경을 정중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신경이 이제 압박을 받으면서 네. 증상이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터널이라는 게 신경이 지나가는 예, 맞습니다. 곳을 얘기하는 신경과 거예요? 건이 지나가는 곳을 이제 손목 터널이라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거기 눌린다는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럼 김미숙 씨도 그렇고 정가은 씨도 그렇고 모두가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행동에서 지금 이 증상을 호소했는데 이게 일상생활 중에도 흔하게 올 수 있는 증상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예. 사람이 살면서 네. 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문헌에 따르면 손목을 이렇게 굽히는 동작을 할 때 네, 이렇게. 이 중립 자세보다 약 4배 이상의 압력이 이제 증가하게 되고요. 야,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예. 그러니까 여기 터널에 가해지는 예, 맞습니다. 예. 힘을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손목을 굽혔다 폈다를 많이 하게 되면 네, 네. 이 손목 터널의 이 인대가 네. 많이 이제 두꺼워집니다. 그로 인해서 이 그 터널이 점점 더 좁아지게 되고 손목 터널 증후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이게 근육이 발달하는 거예요? 손목 터널 위쪽에 횡수근 인대라고 하는 인대가 인대가 있는데 발달하는 거예요? 예, 그 인대가 점점점 이제 두꺼워진다고 보시면 저는 될 이제 것 같습니다. 두꺼워진다고 하니까 그게 근육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손목에는 이 근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꺼워지면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린 두툼하니까 그렇죠. 좋다고 예. 생각하는데 꽉 눌리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이제 치료는 크게 두 네, 가지로 두 나눠볼 수가 가지. 있는데요. 비수술적 치료와 이제 수술적 치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는 대개 이렇게 손목을 꺾이지 않도록 하는 중립 자세를 만들어주는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약물 치료가 있고 주사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일련의 치료에도 이제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손목 터널을 이제 확장을 해주는 네. 수술적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이제 열어서 최소 절개를 해서 절개를 해서. 예, 열어서 이제 그 손목 터널을 이제 감압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고요. 요새 이제 내시경도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1cm 이하로 절개해서 내시경으로 우리가 손목 터널을 확장을 해주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간 자체를 열어준다 이렇게 예, 표현하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예. 이거 절개를 해서. 아, 맞습니다. 예. 자, 또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만큼 자주 듣는 게 건초염이라는 걸 우리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예. 일단은 이제 건초염에서 건초가 이제 뭔지를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을 봤을 때 손을 이제 굽혔다 폈다 하지 않습니까? 예. 굽힐 때
이 끈 같은 구조물이 손가락 뼈에다 이제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네. 이걸 당기게 되면 우리가 굽힐 수 있고 뒤에 있는 인대를 피게 되면 이게 필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이제 끈 같은 이제 구조물을 건이라고 하고 우리가 아킬레스 건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염증이 생기는 거를 건초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일반적으로 건초염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이나 손목 움직일 때 네. 통증을 많이 이제 호소를 하시고요. 환자분들께서 네. 손목 터널증 같은 경우에는 네. 통증도 물론 유발될 수 있지만 손가락의 저림이나 약간 무딘 증상이 유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병이 될 수도 있는 손목 질환. 또 어떤 분들이 이로 인해서 고생하셨는지 랭킹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체조 역사상 최초의 금메달리스트 양학선 선수. 2012년 런던 올림픽 도마 종목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양학선 기술로 세계를 제패했는데요. 그런데 양학선 선수에게도 손목 통증이 찾아왔다고 하는군요. 올림픽 이후 좀 쉴 때는 괜찮았는데 연습을 재개하니까 손목 통증이 재발했다고 고백한 양학선 선수. 앞으로도 중요한 경기들이 많이 있고 또 후배들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손목 관리는 잘 하시고 좋은 멋진 도마 연기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 좀 한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이름, 전 프로게이머 홍진호 선수. 이제는 방송인으로 거듭난 홍진호 선수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프로게이머에게도 직업병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것은 바로 손목 질환. 빠르게 키보드를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게 하는 게임 특성상 손목 질환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군요. 지금 TV 보시는 분들도 휴대폰으로 컴퓨터로 게임하는 분들 계시죠? 가끔씩은 손목 운동도 하면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양학선 선수는 정말 손목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우리도 이제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손바닥으로 이렇게 짚고 일어서는 동작들이 많은데 네. 이런 행동이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나 봐요. 그렇죠. 갈 수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체 구조를 봤을 때 예. 손가락이나 손목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이 되게 중요합니다. 뭘 네. 잡고 뭐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네네. 어떤 체중이 실리는 동작이 굉장히 좀 취약하게 되고요. 네. 대개는 이제 우리가 손목을 이제 짚고 일어나거나 짚고, 예. 아니면 어깨를 이렇게 든다거나 네. 손목을 이렇게 비튼다거나 네. 이럴 때 손목에 이제 손상이 많이 가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양학선 선수는요 그냥 이렇게 짚는 것도 아니고 네. 빠르게 달려와서 네. 체중을 실어서 짚잖아요. 네네네. 야, 이게 얼마나 무리가 많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여기다가 붕대 아대 같은 거, 같은 아대 거, 같은 거 예. 이런 거 많이 감는군요. 맞습니다. 예. 자, 양학선 선수는 이제 쉴 때는 많이 좋아졌다가 훈련 시작하니까 통증이 재발했다고 하거든요. 손목도 안 쓰면 좋아지는 겁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네. 대개 그냥 휴식만으로도 많이 좋아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휴식만 해서는 효과가 호전을 보이기 좀 어렵고 네. 대개는 적절하게 이제 약물 치료와 이제 물리 치료 그밖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만 해서 통증이 지속된다 그럴 때는 꼭 병원에 가서 진단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목이나 이런 거 안 쓰면 좋은데. 네네. 예. 근데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유, 또 그럼요. 혹자들은 너무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굳을 수도 있다. 그래서 네네. 조금씩 움직이는 게 좋다. 이렇게 또 네네.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 말이에요? 손목을 어떤 동작을 사용했을 때 네. 그런 안 좋은 동작을 좀 웬만하면 삼가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안 쓰는 게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쓰게 되면 흔히들 이제 굳어지잖아요. 손가락 같은 경우 사주만 고정해서 그냥 굳어서 나중에 예, 제어하기 그러니까. 힘들어지는데 예. 그래서 대개 너무 안 쓰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제 피해야 될 동작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렇게. 이제 체중이 실어서 이제 뭐 짚는 팔굽혀펴기나 동작? 그런 걸 최대한 줄이시고요.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이제 꽉 쥐는 동작을 많이 하게 되면 손가락에 무리가 많이 오기 때문에 예, 그런 동작을 좀 피해 주시면 적절하게 스트레칭 같은 거 해주시면 네, 네.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홍진호 씨는요, 프로게이머들의 직업병으로 이제 손목 질환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사실 게이머뿐만 아니라 요즘 일을 컴퓨터로 많이 하는 분들, 특히 이게 일이 아닌 분들도 네, 네. 워낙 요즘에는 컴퓨터가 아까 저 랭킹에도 나왔습니다만 생활화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목이 아픈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도 이 손목 질환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무리해서 하면. 그렇죠. 예외가 아닌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컴퓨터 작업 많이 하게 되면 네. 우리가 손목을 지금 이렇게 중립자세로 이렇게 유지하는 게 아니고 손목 약간 신전 이렇게 뒤로 꺾게 되거든요. 네. 이런 자세로 오래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손목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통증과 증상이 유발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건초염 그런 것도 증상이 잘 유발되기 때문에 요새 이제 외래로 오시는 분들 보면 네. 상무직 하시는 분들 꽤 이제 손목 질환이나 손가락 질환의 건초염 그런 증상들 많이 이제 호소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하실 때도 조금 바른 자세, 그죠? 예, 이런 게 좀 맞습니다. 중요할 것 같네요. 예. 자, 예전에 이제 손목과 팔꿈치 증상으로 테니스 엘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거는
뭐 테니스 엘보뿐만 아니라 골프 치다가 이쪽이 뭐 아파가지고 이재룡 씨 아, 네. 탤런트 네. 그 형님도 여기가 엘보가 가지고 아, 예. 근데도 골프 치더라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다 붕대 감고 뭐 예. 주사 맞고 이러면서 치더라고요. 예, 예. 진짜 골프 좋아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런 저 엘보 이거는 뭐예요? 네, 일단 그 테니스 엘보라는 것도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테니스 칠 때 우리가 라켓 잡고 백핸드 동작을 이렇게 하거든요. 예. 이때 이 손목을 이제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됩니다. 아 이렇게. 예, 이때 이 들어 올리는 이제 그 근육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엘보 바깥쪽에 이제 네. 붙어 있고요. 엘보는 우리가 팔꿈치를 얘기하는 예,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팔꿈치 바깥쪽에 있는 외상과라고 하는 여기서 곳에 붙는데 관할하는구나. 이런 들어 올리는 동작들을 많이 하게 되면 예. 이 인대가 이제 부착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얘가 흔히 움직여요. 말해서 이제 네. 미세 손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어. 이게 반복적으로 이제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염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이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외상과염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테니스를 많이 이제 쳐서 생긴다고 해서 테니스 엘보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니스 치면 이런 동작을 많이 하니까. 예, 예, 예. 그럼 골프 엘보는 골프는 여기. 이제 되게 안쪽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요 안쪽에 많이 안쪽. 안쪽이 테니스 예. 골프 엘보구나 그러면. 예, 그걸 내상과염이라고 하고요. 아. 예. 흔히 이제 내상과염은 골프 엘보, 외상과염은 이제 테니스 테니스, 엘보. 엘보로 합니다. 요즘은 이제 마우스 엘보라는 말을 또 신조어를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키보드를 많이 치고 마우스를 많이 움직이는 손목도 테니스 엘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거나 그렇게 장식을 하게 되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손목을 다소 이제 이렇게 신전, 이렇게 들어올리는 동작을 하게 되고요. 이 동작을 오래 하게 되면 팔꿈치에 부착되어 있는 외상과 쪽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고 이렇게 염증을 진행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테니스 엘보 같은 같은 증상이 부위예요? 예,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새는 그래서 뭐 마우스 엘보라고도 많이들 불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예. 이제 테니스 치는 것보다는 컴퓨터 때문에 생기니까. 예, 맞습니다. 예. 원인이 이제 컴퓨터다 해서 장시간 컴퓨터 엘보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마우스 요새 엘보. 코로나 때문에 또 장시간 컴퓨터에 앉은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러네. 자, 컴퓨터를 장시간 그리고 장기간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이 질환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엘보가 왔을 때. 엘보 왔을 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요. 이제 컴퓨터 사용을 좀 줄이는 게 가장 좋고요. 아유, 이거 또 줄여야 되는구나. 근데 이 사람이 컴퓨터 직업이에요. 그렇죠. 그게 어렵죠. 사무직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때는 손목을 이렇게 뒤로 꺾는 자세를 좀 유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되게 손목에다 뭘 이제 받치거나 네. 꺾이지 않도록 좀 유지해서 아. 일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다음에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하고 증상이 이제 지속되면 되게 이제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를 좀 적절하게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아예 그냥 안 움직이게 양쪽 팔을 다 깁스를 하면 어떨까요? 이건 너무 극단적이죠. 극단적인 좋긴 한데 되게 극단적인 얘기고. 이렇게, 예. 이렇게 깁스하면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약간 부드러운 이제 아대를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아, 네. 예. 자, 휴대폰, 컴퓨터를 놓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예방과 그리고 빠른 진료가 답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실 때도 올바른 자세 이런 것들을 좀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손목 질환은 또 어떤 증상을 가져오는지 랭킹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0년대 꽃미남 밴드로 활약한 더 너츠, 이 밴드 멤버이자 배우로 알려진 지현우 씨가 키엔백병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질환이라고 알려져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현우 씨는 군대에서 운동을 하다가 손목을 다쳤는데 인대를 조금 다친 줄 알고 그냥 참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월상골 무혈성 괴사, 이른바 키엔백병이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군요. 음악을 좋아하는 지현우 씨는 기타를 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다가 결국 수술대에 올랐는데요. 지현우 씨,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감미로운 노래도 좋은 연기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야, 지현우 씨가 진단받은 키엔백병. 저도 좀 생소하네요. 네네. 예, 이거 어떤 질환이에요? 네, 키엔백병 어떤 거냐면 예. 이제 손목의 중앙에 보면 예. 반달멍처럼 생긴 이제 월상골이라고 하는 이제 뼈가 있는데요. 예. 그 월상골이라는 뼈가 이제 괴사가 되는 질환을 이제 키엔백병이라고 하는데 1910년도 정도에 이제 로버트 키엔백이라는 이제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의사 처음으로 이제 선생님이군요. 기술한 이제 그분 이름 따서 이제 질환을 이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지현우 씨는 이제 그냥 인대를 조금 다친 줄 알았다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냥 손목이 조금 아픈 것과 증상이 비슷한가 봐요. 증상이 이제 손목 전체로 통증이 좀 있고 하는데 그래서 초기 진단이 어렵지만 네. 젊은 남성에서 이제 중간에 이런 데가 좀 아프고 네. 지름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키엔백병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그닥 크지 않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봐야겠네요. 되게 진단하기 좀 어렵고 증상만은 좀 진단하기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이 지현우 씨도 처음에는 그냥 조금 다친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수술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병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키엔백병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단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고요. 네. 아까 월상골 이제 괴사라고 말씀해 드렸었는데 점점 진행하게 되면 월상골이 이제 괴사가 됩니다. 네. 괴사가 되면 주변에 관절 변화도 일으켜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수술은 크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뼈 절골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가골 이식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심해지면 유압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증상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꼭 병원 가서 적절하게 이제 그 진료를 보시고 진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나온 질환 중에 아까 손목 터널 증후군, 엘보, 키엔백 이 중에 가장 무서운 질환은 역시 키엔백이라고. 키엔백이죠. 예. 괴사라는 건 죽는다는 얘기죠. 예, 키엔백이라는 게 이제 한번 괴사가 무너지면 이렇게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지 않으니까. 예, 근데 빈도수 자체는 좀 예. 제일 좀 적긴 합니다. 예. 그러겠죠. 네. 가장 위험한 병이니까. 손목은 이제 우리가 하루 종일 계속 쓰는 부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목의 이제 안 좋은 동작을 피해야 되는데요. 손목을 무리하게 뒤로 꺾거나 네. 밑으로 이제 내리거나 아니면 손 짚고 일어나거나 돌리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걸레를 이제 짜거나 쥐어 짤 때. 예, 그리고 과외제라거나 막 설거지하거나 그리고 운전할 때 가끔 이제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한 손으로. 이런 동작에 손목에는 좀 무리가 가거든요. 이게 멋있는 동작이긴 한데 예. 무리가 가네. 예, 무리가 가고요. 손목을 약간 좀 이렇게 안정성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전완근을 좀 이렇게 운동을 해주면 아, 좀 이 앞쪽 좋아지거든요. 근육. 예, 그래서 500ml 이제 생수병이나 네, 네, 네. 가변 아령 들고 이렇게 운동을 올렸다 계속해서. 그리고 내렸다 이렇게 올렸다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전완근이 발달이 되면서 손목의 어떤 안정성이 좀 부여가 돼서요. 네. 나중에 이런 손목 질환을 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없더라도 그냥 맨손으로라도 이렇게 하는 것도 네, 괜찮습니다. 여기가 스트레칭 이제 효과도 근육이 있기 계속 때문에. 움직이네요. 예, 네. 그러니까 자극을 주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자, 요거는 안 된다. 예, 그건 좋지 제 매니저한테 얘기해야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자, 우리 신체 중에 참 고생이 많은 부위 중 하나가 바로 손인데요. 좀 아껴서 써야겠다. 더 사랑해줘야겠다. 관심 가져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좀 쉬었다 하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쉬었는데 낫지 않는다 싶으면 매번 말씀드리면 진료를 통해서 빨리 건강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